장관 후보님. 네. 저 개인 신상이나 뭐 등등과 관련해서도 조금 뭐 문제 제기할 게 있겠지만, 그거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, 후보자의 그 역사 인식이나, 혹은 위안부 피해자의 그 협상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근본적 시각,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주로 집중해서 질의해 볼게요. 우선 이번 그 협상이 그 최선의 노력을 통한 결과다,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우선 하나는, 역사적으로 이번 협상이 어떤 거냐. 그랬을 때, 역사적인 사과가 있고, 법적인 책임 문제가 있는데, 법적인 책임도, 어떤 그, 배상,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나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그 죄를 단죄하던 거,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순서대로 놓고 보면 적어도 진심 어린 사과가 최소한이고, 그 다음에 법적인 배상,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간 정도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런 전시의 반인륜적 폐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단죄하는 거, 이런 것들이 그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, 그런 것에 놓고 보면은 정말 최소한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최소한조차도 협상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1, 2, 3 중에서 1번이 사과인데, 사실은 2번도 뭐 그에 따라서 뭐 자신들의 뭐 어떤 도의적 도리에 다하는 어떤 그 재단 설립과 관련한 협조하겠다는 거 있지만, 사실은 3번에 방점이 있다, 이렇게들 보거든요.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.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후에 상호 비난이나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, 이런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다 평가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다,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미흡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이게 이제 국제법이나 관례 속에서도, 국제 관례 속에서도 보면 피해 당사자의 그, 동의나 용서, 화해,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지 않겠어요? 그런데 지금 피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,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된 상태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은 양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해도 안 됐고,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수준에서 보면 물질적, 정신적 치유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, 아주 높은 수준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어느 것도 안 돼 버렸단 말이에요.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, 그러니까 이걸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다,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해요, 이치적으로.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,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동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, 최소한 53% 이상의 국민들은, 많은 경우는 65% 가까이가 잘못된 협상이다,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,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건 좀 지나치다, 이렇게 그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. 그래서 재협상해야 된다, 무효화하고, 이런 것들이 그 설득력을 가진다,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1965년에 그 한일 기본 조약 맺을 때요,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났잖아요,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. 그 역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. 이런 인식이 저는 더 타당하고 맞는 인식이 아닌가 싶은데,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다,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. 저는 좀 걱정돼요, 그 문제가 오히려. 어떤 생각이세요? 제가 같은 질문들을 계속 하셔서,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또 아픔 속에 사셨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시고, 저도 동의하고,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. 네.
다만 우리가 또 한번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워낙 연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그대로 다 관철하기를 물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들이 충분하게 상대국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하면은 뭐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상대가 있고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리고 또 할머니들은 연로하시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다시 최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. 그러면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잠깐만 들어보세요.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께서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원칙과 또 어떤 그 기준을 분명히 하시면서 아베 총리한테 보여줬던 그런 그 태도들 저는 한편에서 존경했는데요. 그거 다른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더라도 그 점은 존경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왜 안 하시고 지금 그러시냐 이거예요. 뭔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거고요. 잠깐만요. 그거를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후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성가족부가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그러잖아요. 그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? 재단 설립의 주체를 여성가족부가 자임하겠다는 거예요? 아니면 소녀상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? 아니면 성노예배라는 표현을 앞으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? 뭐냔 말이에요, 이게. 위원님,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. 그리고,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협상을 하셨고, 결과가 우리의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외교 협상은 제약사항이 많은 상황이고 또 대통령께서 어느 정부에서도 또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부분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.